계속 끊네. 자, 여러분들, 자, 음향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향 체크. 자, 음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3번 눌러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출첵 체크 한번 해볼게요. JR님, 성공투자님, 지탱이님, 청결치님, 세공주일상님, 홍수7, 진흥근님, 정인님, 비슈파오, 장기사님, 청결치님, 네, 아이론보이님, 네. 최근 들어서 방송에 좀, 약간의 딜레이가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생 스크롤바, 화면에서 나오는 이제 재생 스크롤바를 가장 끝단으로 하시면, 가장 최근에 방송,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방송되더라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서, 재생에서 화면의 스크롤바를 가장 끝단으로 하면 딜레이가 조금 완화됩니다. 자, 화면도 선명하게 이제 보이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11명 정도 입장을 해주셨고요. 자, 오프닝 음악을 먼저 들어야겠죠? 오프닝 먼저, 음악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찬란 아침 햇살처럼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해 다 함께 외쳐봐요 큰 소리로 굴리치 TV와 함께해요. 이쯤엔 굴리치 TV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줘. 구독 버튼 밟고시 눌러 행복 찾는 비법 가르쳐줘. 때처럼 흥겨운 이 순간 화면 속 여러 비틈에 다양한 이야기 가득 담은 글리치를 만나러 오세요. 비트는 글리치 TV 신나는 하루를 만들어줘. 구독 버튼 살포시 눌러 행복 찾는 비법 가르쳐줘. 작은 클릭은 기쁨 얻게 될 거야. 멋진 정보 가득한 이곳에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는 비트는 이 기다려. 비트맨과 굴리치
TV 나는 하루를 만들어줘 구독 버튼 살포시 눌러 행복 찾는 비법 가르쳐줘. 네, 음악을 먼저 듣고 시작했습니다. AI가 만든 음악인데요. 우리 멤버십 로고송으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곡은 트롯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클로징 음악도 있습니다. 클로징 음악도 있어서 이제 끝나고 또 클로징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3번 누르시면 되겠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3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25년 4월 7일, 굿니치 멤버십 라이브 소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금일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이제 만연한 봄 날씨고요. 또 밑에 지방에서는 지금 뭐 벚꽃도 피고 그런다고 하니까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도 이제 점점 꽃망울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나 이것도 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만연한 봄. 또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에 좀 봄이 또 왔죠. 좀 탄핵이 되면서 좀 대선 전국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봄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감 브리핑을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8일 또 월요일 첫 또 증시 날이었습니다. 장 마감이 되었고요. 굉장히 침체 공포가 현실이 됐다 할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정치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정치 테마주로 위주로 뭐 상승을 좀 보였고 수급면 쪽으로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가 빠지고 하면서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화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일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관세 전쟁 플러스 또 침체 공포 이 분위기가 과거 2019년도 코로나 사태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하락을 좀 크게 하면서 좀 오늘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장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시아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급락을 보였던 오늘 하루였고요. 트럼프, 그 다음에 미 행정부 인사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트럼프가 좀 위기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는 농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아주 트럼프가 강력하게 또 발언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 약 먹는 중, 정책 철회 이런 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또 나왔고, 이게 이제 또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 침체 우려로 지금 프레임이 전환됐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 분위기가 지금 진짜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VIX라고 하는데 VIX가 45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라서 요 지수, 요 지수가 이제 떻게 보면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VIX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45를 돌파한 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굉장히 위기라고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낙폭은 2차 대전 이후에 네 번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이제 1987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또 최대 낙폭, 네 번째 수준의 최대 낙폭입니다. 그러고 보면, 87년도, 87년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일 쇼크가 있었나요? 아마 오일 쇼크가 있었을 겁니다. 87년도. 2008년도는, 서브 프라임론, 그게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2008년에. 그리고 2020년, 뭐 여러분들 뭐 최근 일이라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그래서 2020년, 그래서 네 번째 수준의 이번 낙폭을 보였다. 굉장히 이제 공포 지수가 좀 올라간 거죠. VIX라고 해서 이게 이제 4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4년 만에 이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년마다 뭔가 좀 사건이 터지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건이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전에 뭐 우리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는 무슨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때 메르스, 네,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또 코로나. 뭔가 좀 패턴적으로 좀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연기금, 그 다음에 자금 회수가 요청이 좀 시작됐고요. 마진콜, 그리고 청산이 반복. 이런 이제 구조 진입이 좀 우려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분이 지금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굉장히 커요. 특히나 이제 선물, 그리고 현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면서 공매도 물량도 좀 무섭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에서 좀 사고 있지만, 뭐 그렇게 규모적으로 크진 않고, 금융 투자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있다. 개인들 수급 상황을 보면 지금 풋 옵션에 그러니까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풋 옵션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무시 못할 이제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얘기죠. 풋 옵션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외국인 선물, 현물, 대규모 매도. 그다음에 시장에 참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추이를 좀 볼 때
지금 트럼프가 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나도 커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내려앉은 모습이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관세 관련된 발언들이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 보복 발표 전에 맞춰 터졌다는 게 또 이제 시장을 좀 흔들어 놨고요. 이게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워낙에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시장을 좀 요동치게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많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의도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면을 생각해 보면 협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흔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면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증시를 지금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의도적인 걸로 보여요, 저는. 객관적으로 뭐 그것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구체적인 이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과 판단에 의해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을 고의적으로 이제 좀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에게는 요게 뭔가 의도가 있고 굉장히 큰 반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논리는 좀 끝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각국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에서는 이제는 좀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유럽을 대하는 부분. 미국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와 유럽의 관계. 반면에 뭐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없어요. 동북아시아에서는 뭐 중국 외에 뭐 일본도 은연중에 좀 트럼프가 또 일본을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중국 아니면 유럽 이쪽이 좀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죠. 트럼프에 대한 영향이 타격이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트럼프가 뭔가 의도가 있다. 약간 이제 시장을 좀 완전히 침체를 만드는 이유도 뭔가 좀 이유가 있고 뭔가 이제 반전적인 반전 스토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시장이 좀 내려앉은 요 상태 요선에서 저가 매수의 또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의 증시는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는 굉장한 좀 반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좋은 예가 지난 2008년이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미국 증시가 엄청난 하락을 보였다가 이 완전한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서 또 어마어마한 또 상승을 보였고 또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상 초유의 또 엄청난
상승폭을 좀 보였던 해가 2008년 이후였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그랬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변동성 지수, VIX, 지표가 45를 뭐 돌파했다가, 또 완전하게 또, 낮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또 가파르게 올랐어요. S&P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좀 갱신한 해도 연이어 좀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공포 지수에서 주식을 사라라는 어떤 법칙이 좀 있는데요. 그 법칙이 또 통할 수도 있는 어떤 반전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좀 달러가 굉장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제 의도한 면이 좀 있어요. 트럼프는 달러를 약세를 시켜서 미국도 이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좀 약세시켜서 좀 수출 주도형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참 아이러니한 게 보면 지금 그러면 리시오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뭐 미국으로 다시 공장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관세라는 걸 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때려 맞지 않으려고 하면 미국에도 공장을 차려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이 뭐랄까요? 덫을 놨다고 할까요? 관세라는 덫. 그 다음에 달러를 좀 약세시키고 이런 부분 관세로 공장을 다시 미국 내로 지금 해외로 좀 다 나와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많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제조 생산을 하죠. 완성품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 세계 곳곳으로 특히나 또 미국에서도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 애플마저도 미국에 들어갈 때는 또 어마어마한 관세를 내야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덫을 놓고 결국에는 in USA 자 이것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증시를 좀 떨어뜨리는 이유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반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만 휩싸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좀 관망세도 좀 보이고 또 확실한 거는 또 시장 대세에 따라서 좀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공포 시장에서 그냥 뭐 손 놓을 필요는 없고 이 상황은 또 조심하면서 넘어가고 또 이제 시장의 반등세가 있으면 또 그 반등세를 타고 또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공포에 너무 또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또 시장이 지금 침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퀀트를 지금이 가장 큰 기능을 해줄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좀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AI가 이제 분석한 종목 중에서 이 적극 매수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네. PC로 다운받고
편집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필터링을 하면 되죠. 필터링 할 때 적극 매수로 필터링을 하면 되잖아요. 자, 적극 매수로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에요.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 매매 의견이 나오는 거에서 적극 매수. 그럼 적극 매수에서 이 시총 상위 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총 상위 순으로 나오면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한 주식의 모든 빅데이터를 기반한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매매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적극 매수의 어떤 의견들. 시총 상위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에요. 아무리 이제 시장이 이제 침체되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HD 현대중공업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적극 매수로 나왔냐? 조선이잖아요, 조선. 자, 올해 시장의 뼈대는 뭐라고 했죠? 올해 시장의 뼈대는 조선 방산이다. 그랬잖아요. HD 현대중공업. 자, 지금 차트 면적으로는 안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인 면이 좀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수급적인 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패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패턴 해석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는 이 차트다. 그럼 이 차트로 패턴을 했더니, 아직은 하방 추세다. 그래도 이 관심 종목 세터에 좀 놔두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그냥 가지시면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장이 뼈대잖아요, 지금. 방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주인데 엔터주가 왜 나왔을까? 이게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이런 거 있으면 또 이슈가 되겠죠. 그다음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 차트 면적인 면으로 보겠습니다. 차트적인 면으로 마린 솔루션.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단 말이죠. 바닥 잡은 데에서 자, 양봉이 유리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가 강한 추세는 아니니까 5%에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자, 손절 매도 미리 걸어놓는다. 자, 그러면 라운드 휴게에다가 손절 매를 미리 걸어놓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고 시총이 큰 종목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여기까지 내려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웅덩이 차트다. 웅덩이 차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다가 웅덩이 차트 하나 불러오죠. 자, 웅덩이 차트. 매물대에 숨었죠. 그럼 저항이다. 매물대에 숨었으니까 저항이고 이때는 뭘 노려자면 이 기준선에 올라왔을 때 약간의 분할 매수. 이런 이제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공포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시장의 대세가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대세는 뭡니까? 지금 대선 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선 전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대선 전국에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대선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다 만들어냈죠. 뭐 평화홀딩스라든지 원티드랩, 원티드랩은 정책주, 경남스틸은 홍준표, 상지건설은 뭐 누구랑 연결된 것 같아요. 뭐 이거 갑자기 상지건설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또 상한가예요. 누굴까요, 이게? 찾아보면 되겠죠. 상지건설. 연속 상한가야, 지금. 3연속이에요, 3연속. 그 다음에 꿈비 같은 경우가 출산 장려 정책. 위세아텍이나, 이거는 이준석이나 누구 같아요. 이재명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것도 정치 테마주. 슈맥스도 정치 테마주고, 유라클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렸는데, 상지거선도 이재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유라클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 정책주고, 태양금속은, 저도 이제 태양금속을 매매했는데, 이건 뭐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라, 미리 사뒀어요. 미리 사둬가지고, 또, 큰 수익을 냈고, 아이비 김영, 이것도 정책주죠. 호나나인, 이것도 뭐 정책주일 겁니다. 3일이 아마, 3일이 이게 누구더라? 이것도 이제 정치 테마주. 오픈롤도 정치 테마주. 유라테크도 정치 테마주. 태양금속은 김문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문수, 한동훈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라테크도 세종시. 대부분이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이 상위 순으로 나왔는데, 이 불기둥. 3일이 홍준표.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그냥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오늘 좀 보셨잖아요. 탄핵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시장이 열린 오늘 바로 나타난 게 바로 정치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 급등을 좀 보였다. 지금 이제 상위 순으로 지금 보면 쭉 보면 대부분이 다 뭐다? 정치 테마주다. 이 불기둥 급등 종목이 다 걸리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웹사이트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AI가 이 100종목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주 동안에 금주에 일주일 동안에 불기둥 급등 종목 100종목을 우리가 발라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이제 AI가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올려준다. 금주에 이제 불기둥 급등 종목. 주말마다 올라와요. 여기서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오늘 지금 불기둥에서 나온 게 지금 상한가가 몇 종목인지 아세요? 상한가가 지금 무려 10종목이 넘습니다. 게다가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 다 죄다 AI가 뽑아준 그런 종목들이에요. 설마 더 가겠어? 이런 감정이 없어요. AI는 그런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설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데이터로 말해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또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AI예요. 감정을 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20% 이상이, 그리고 상한가가 16종목. 네, 아일런 보일님,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정말 놀라운 분석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게 종목을 뽑아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냔 말이죠. 물론 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오로지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은 그냥 활용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금주의 불기둥 급등 예상 종목 100이라는 종목이 선정이 되고 해서 내가 여기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기술적 기술을 발휘해서 에로쿠스 분봉 단위로 볼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분봉 차트에서 이 피보나치에 딱 걸린 부분 61.8에 딱 올라왔을 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라고 했죠. 10분 번호 볼게요. 10분 내 상한가 간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조건 검색식에서 딱 조건이 됐을 때 딱 뜨는 게 아니라 조건 검색이 딱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에 내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10분 내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럴까요? 10분 내에 대응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아는 만큼만 대응하면 10분 내에 대응하잖아요. 평화홀딩스 대응 못해요? 대응할 수 있죠. 이 10분 단위에서 대응을 왜 못해요? 원티드랩. 자, 이건 뭐 급등을 뭐 워낙에 빨리 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죠. 위세아텍 같은 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잖아요. 자, 61.8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차트로 해도 대응이 가능하죠. 꼭 유로 차트가 없어서 나는 이런 매매 못한다. 이렇게 핑계댈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아는 정도만 대응할 수 있다. 왜 꼭 유로 차트만 있어야지 꼭 이런 걸 매매를 할 수 있냐?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순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순종으로 한번 해볼까요?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순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동평균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300일선 매매 아시죠? 300일선 매매. 예? 이 300일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자, 10분 봉을 볼게요. 300일선입니다. 보세요. 300일선의 특징이 뭐예요? 주가가 300일선과 가까워지면 멀어지려고 하고 멀어지면 자꾸 가까워지려고 해요. 어떤 거냐? 여기 볼게요. 300일선의 이 특징입니다.
이 아주 고약한 성질이에요. 주가가 300일선에 붙으면 멀어지려고 해요. 멀어지면 땡겨요. 멀어지면 땡긴다. 붙으면 또 멀어진다. 아래로 멀어지든 위로 멀어진다. (10분으로) 충분히, 그리고 순정으로.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의 논리를 총동원해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가 돼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의지만 있으면 뭐가 되든 간에 한단 말이에요. 300일선 매매를 하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수식, 급등 관문선 볼게요. 자, 급등 관문선. 자, 급등 관문선의 원리는 뭐예요? 가중 이동평균선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래요. 그러면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는 것은 단기예요, 단기. 단기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자, 주식은 이 네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지지와 저항, 수렴과 확산만, 요 네 가지만 요 네 가지만 깨달으면 주식 매매는 끝이에요. 모든 상황이 끝이랍니다. 지지, 저항, 수렴, 확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라는 부분은 기초에서 배웠지만 지지라는 부분은 뭐가 좌우한다? 매물대가 좌우한다 그랬죠. 지지는 매물대예요. 저항도 매물대고. 그러면 이 매물대를 이해하면 지지와 저항은 이해한 거예요. 매물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마스터하면 지지와 저항은 끝났어요. 다음은 뭐예요? 수렴과 확산이에요. 수렴과 확산. 뭘로 보면 좋을까요? 어떤 기준점에서 수렴과 확산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 그래서 MACD라는 게, MACD가 뭐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Type. 이동평균의 컨버전스, 수렴, 다이버전스, 발산이에요. 수렴과 발산 지표가 MACD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MACD란 말이에요.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MACD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란 말이에요. MACD도 순정이 있잖아요. 없어서 못했나요? 안 해서 못했나요? 없어서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급등관문선, 아주 기본적인 수식이죠. 급등관문선. 가중 이동평균선 5일과 20일이 서로 수렴을 받은 자리에 기준선으로 표현한 게 급등관문선이에요. 그러면 왜 이름이 급등관문선이냐?
꼭 급등을 맞으려고 하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수렴이 나와야 돼요. 수렴이. 급등을 하려면. 그러면 지지를 만들어냈어요. 자, 볼게요. 지지를 만들어냈어요. 매물대로. 분봉 다녔을 때. 분봉 다녔을 때 매물대로 지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뭘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보죠. 나머지 뭐 보면 돼요? 지지와 저항은 이제 매물대로 봤어요. 나머지가 뭐예요? 네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가지만. 그게 뭐예요? 네 가지를 보는데, 네, 수렴과 발산을 보면 된다고요. 또 이렇게 청결진님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상승이니 뭘. 그러니까 수렴과 확산만 보면 된다고요. 야, 주식은 뭐라고 했죠? 주식은 지지와 저항, 수렴과 확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네 가지만 본다. 그러니까 매물대로 지지와 저항은 내가 봤어. 요 매물대가 이제 저항이니까. 나머지 이제 매물대로 이제 지지와 저항을 봤으니까 나머지는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되잖아요. 수렴과 확산이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든 아니면 MACD의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수렴과 확산을 보든 이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수렴 강도지표,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의 강도지표 MACD를 쓰는 거예요. MACD 순정이잖아요. 여기에 이동평균, 가중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하는 자리에 지금 이 기준선을 나타내는 게 급등 간무선이다. 그럼 급등 간무선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뭘 거쳐야 된다? 수렴이라는 걸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수렴이라는 걸 거쳐서 확산해야 되지. 수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확산을 해요? 그래서 수렴을 받을 수 있는 관문이다 이거예요. 관문.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급등 관문선이에요. 관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급등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300일선 그리고 급등 관문선. 자,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수렴받은 자리에 기준선으로 표현해라. 급등 관문선. 그러니까 이 기준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 여기 수렴 받았구나. 타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수식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것은 5일선과 21선이 수렴받는 자리의 기준선이니까 이것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수렴받아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수렴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어떤 기능이나 놀라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네가 대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필요한데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없어도 보이잖아요. 꼭 있어야 되냐? 이동평균선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꼭 그 수식이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이 원리를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니까 꼭 없어야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여기 가중으로 바꿔야겠죠. 가중 이동평균선을 바꾸면 돼요. 단순해서 가중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동평균값에 주가의 이동평균값에 뭐가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중이라는 이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가중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가중 이동평균선이란 일반적인 이동평균값에 거래량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래량을 포함시켜서 가중을 시켰다고 해서 가중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건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값과 거래량이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중 이동평균선은.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것만 보면 되지 굳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띄워놓고 뭐 백나 이거 보면 뭐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이걸 보고 뭘 이해를 해요 여기 지금. 가중 이동평균선은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동평균값도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하고요. 이렇게 극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 거래량도 상승하면서 주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상승할 때 이동평균수도 상승하면 거래량도 늘면서 주가 상승.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도 하락을 하면 폭락.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거 막대 그래프로 이거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이 패턴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도 몇몇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이 보조치, 이 거래량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말고 뭐를 사용하겠어요? 뭐를?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뭐를 사용합니까? 거래량 말고. 자, 거래량 2평의 수렴과 확산. 거래량 2평의 수렴과 확산, 뭐예요? 볼륨 오실레이터네. 맞아요. 볼륨 오실레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볼륨 오실레이터. 거래량의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이에요.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이고,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이에요. 그 막대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다.
자, 볼게요. 기간을 5와 20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자,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락을 좀 더 잘 보이게. 5와 20입니다. 5와 20. 자, 그래서 양봉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이 늘면서 확산. 음봉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이 줄면서 안정세가 간 거예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폭락이란 말이에요. 요 방향으로 가면 거래량이 늘고, 이 마지막으로 가면 여기가 거래량이 여기가 거래량이 준 거예요, 여기가.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 상승. 자, 여기도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주는 거고, 이거는. 거래량이 줄 때 뭐가 나온다? 눌림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거래량이 줄 때 눌림목이 나온다. 3분 단위로 볼게요. 상한가가 이제 조기에 나오다 보면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상승을 보이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출현과 확산. 순정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노하우. 자, 캔들에 대어 더블 클릭하면 기준선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도 봐야겠죠. 당일 시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봇에도 보면 1차 저항과 2차 저항이 있어요. 이 기준선을 보면서 우리가 저항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가 시가, 여기가 1차 저항, 2차 저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타를 진행한다. 자, 300일선 위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1차 저항 돌파, 타점이 되겠죠. 자, 2차 저항 돌파. 자, 그러면 요 2차 저항 라인에서 눌림 받았을 때 그 잠깐은 들어갈 수 있겠죠. 꿈비를 보면 이걸 단타로 한다. 그러면 300일선 위에 있으면서 시가 갭상을 한 거예요. 시가로 갭상을 해서 바로 1차 저항은 갭상으로 올렸고 2차 저항 바로 올리면서 여기가 타점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배워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그래서 주식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술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학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학. 이 트레이딩은 실전 매매예요. 우리가 뭐 퍼라든지 뭐 이런 거,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안 알아도 됩니다.
그냥 기술만 배우면 돼요. 트레이딩 하는데 뭐 거시적인 뭐 경제 상황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하는 방법만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반복된 이 연습과 습달을 시켜서 이 기술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연구가들한테 맡기고 우린 뭐다?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는 방법만 배워가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1번. 자,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은 게임처럼 해야 된다. 어, 여러분들 뭐 과거에 뭐 지금도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스타크래프트 세대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정말 열심히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너무 재밌었고 그 전략 게임이잖아요. 그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온갖 모든 작전 이런 게 계속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형이라든지 상대편의 그런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해서 이 전략을 짜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전략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 승리를 위해서. 손놀림도 빠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유닛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형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지 공격과 방어 이런 것도 막 순간순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뭔가를 좀 창조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게임을 하는데 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트레이딩은 왜 게임처럼 안 하냔 말이죠. 이거야말로 장난이 아닌데 이거야말로 실질적으로 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보다도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게임 하듯이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신만의 역량도 있죠. 자신만의 역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스킬력, 어,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사용해서 빠른 이 뭡니까 조작, 그 다음에 이 뭐 단축키들도 많고 매뉴얼도 좀 잘 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 같은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자기의 자신만의 역량. 그 다음에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아이템빨도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템빨이 뭐예요? 그 아이템이. 바로 수식이에요, 수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도 한때 열심히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과급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RPG 게임 뭐 리니지 같은 것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게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게임이란 게임은 한 또 연령층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리니지를 하든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를 하든 뭐 지금 뭐 좀 배틀그라운드를 하든 결국에는 게임에서 이기려면 아이템빨도 중요하잖아요. 아이템빨도 50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아이템빨이 바로 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라. 어떤 스킬력이나 어떤 게임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아이템빨이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게임 한번 승리하게 하겠다고 손놀림과 이 머리에서 계속 굴려나가는 전략들. 그렇게 땀을 쥐게 하면서 게임에 임하면서 왜 트레이딩 할 때는 그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리고 제대로 좀 배우고 그리고 제대로 돼서 그걸 만약에 게임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이 천재라고 하더라도 게임에 대한 천재적인 뭐 타고남이 있다고 이제 가정하더라도 그 천재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노력의 반의 반, 반의 반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주식시장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좀 하고 있어요. 정말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력하고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놔야지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그때부터가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런 수식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년. 이런 수식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행착오 얼마나 겪었을까요? 수십억의 빚.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게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슈퍼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슈퍼카가. 슈퍼카가 내가 있다고 해서 레이싱 게임에서 다 우승할 수는 없어요. 그 슈퍼카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내 개인 역량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 수식과 지표와 차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역량이 없으면 전기 자동 전기 자동차보다도 못한 게 이런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 이 수식이 뭘 의미하고 뭘 원리를 좀 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수식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만들어내는 게 수식이지, 별 의미 없이 어떤 뭐 그냥, 공식이나 이런 수식으로 그냥 이렇게 지표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뭐 기준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준선을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된다 1번. 자, 또 시간이 좀 됐네요, 또. 자, 1번 자 눌러주시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지금 이제 질문사항이나 소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 시주가 돌파 매매를 지금 진행한다 하시는 분들은 4번을 눌러주세요. 또 1번은 이제 이해가 됐다고. 자, 월시가 돌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 4번. 네. 아이런분님, 지탱이님, 네. 지탱이님은 요새 아주 수익을 좀 잘 내고 있어요. 네. 세공지사님도. 소액으로는 아마 요거를 좀 월초에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됩니다. 하면 돼요. 자, 월초에는 월시가 돌파 매매를 해라. 뭐 이 원리도 뭐 설명드렸고 단순해요. 저가로 진행될 때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저가로 진행될 때. 요 저가로 진행될 때 매수하고, 네, 지탱이님이 요새 좀 수익도 낸다고 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탱이님이. 그리고 VIP 가입하고 VIP 논리에 맞는 종목차에서 매매 중입니다. 네. 월 슈가 돌파 매매도 세공주 이사님은 저는 세공주 이사님이 입에 잘 안 붙고 다둥이 아빠님이라고 이러는데 다둥이 아빠님은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론을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시간론을 하시라. 어, 어디 신입분들이라면 VIP 신입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멤버십 신입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VIP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특강이 들어간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특강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VIP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저는 이제 주식 매매보다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VIP 분들에게는 특별 강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할 거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VIP 전용 풀 차트 지금 설정을 하셨나요? 지금? 영상은 얼마나 보셨나요? 지금 성공투자님은 영상 얼마나 보셨어요? 영상 다 보셨나요? 네, 영상을 다 봤으면 그리고 전용 풀 차트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수식은 얼마나 작성했나요? 네. 자, 그게 더 다 세팅을 했다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3대 이론 중에서 파동론을 볼 때는 그 차트를 보면 되고요. 그죠? 자, 시간론을 공부할 때는 시간론의 그 차트를 그 요 패턴을 보면 되고 수식은 다 세팅 됐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이 뭐예요? 가격 차트에 올라가는 거, 구름 차트와 시간론 차트하고 회기로는 뭐예요? TSF하고, 그쵸? 이렇게 구성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 영상대로 보면서 그 세팅된 차트를 올려서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세팅된 차트를 한번 하나하나씩 올려서 한번 영상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일단 보시고, 제 거를 맞추고 싶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모든 차트에다가 시간론과 회귀론을 붙이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러면 월수가 돌파 기준선에 시간론을 붙일 수가 있고요. 회귀론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시간론과 회귀론, 여기 월수가 돌파 기준선에서도 시간론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3대 이론이라는 그 자체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무 차트에나 시간론과 회귀론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모든 뭐 지표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주봉의 파동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또 일반 멤버십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시간론과 요것을 모든 차트에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도 시간론과 파동론과 회귀론이 있어요. 원리만 깨달으면. 이 월시가 돌파 기준서도 하나의 회귀입니다. 회귀. 어떤 회귀냐? 전월의 고점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가 보여주는 부분에서 시간론과 파동론과 회귀론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집중적으로, 왜냐면 이제는 주식 매매보다는 이 3대 이론 중에서 중심으로 해서 좀 인재 양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 더블 캔들로 보여요가 뭐예요? 더블 캔들도 보여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 계속 특강으로 나올 거니까 잘 참여를 해주시고 하면 됩니다. 너무 또 뭐 VIP 중심으로 좀 얘기했는데, 일단은 영상들을 좀 계속해서 보면서 이해가 중요해요. 지금 어떤 논리로 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 월중. 그 월중에도 할 수 있게 한 매매법이 외계인 매매법입니다. 외계인 매매. 월시초가 플러스 외계인 매매법 있어요. 영화 이름을 좀 따서 만들었는데 월시초가 플러스 외계인 매매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세트가 있습니다. 외계인 세트가 있어서 월시초가와 또 트레이딩까지도 겸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외계인 신호 콜라보가 있습니다. 외계인 신호를 한번 볼게요. 요것도 신입분들은 모르겠구나. 자, 외계인 신호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외계인 신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래서 뭐, 이건 외계인, 이거 저가 신호는 다 있죠? 외계인 저가 신호는 공유를 드렸습니다. 얘네 색깔을 바꿔야겠다는 거. 색상은, 뭐, 지배, 정복, 대장, 대장도, 요것도 기간값만 바꾸면 돼요. 대장도 기간감을 봤어서 뭐 총 6가지로 이제 보면 되겠는데요. 월시과 저가 진행 신호, 그 다음에 외계인 그냥선 중에서 뭐 지배일 겁니다. 지배, 정복, 그 다음에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요. 그럼 장중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자, 뭐 이걸로 간단하게 보죠.
월 시초가 돌파 기준선을 돌파하는데요. 이 신호가 뜨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뜨고,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뜨고, 이 진행되는데, 요즘 기간이 좀 바뀌었는데요. 10일 안에 신호가 떠 있으면 됩니다. 이 신호들이 10일 안에만 떠 있으면 돼요. 그럼 장중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신호가 떴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행하는 것 중에서 이 신호가 뜬 데에서 10일 안에 너무 기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 떴죠?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깜깜입니다. 깜깜이에서 이제 한번 주가가 어떻게 진행했다. 그러면서 월시주가 돌파를 한다. 이건 이제 월 말고 원초가 아니라 장중에. 자, 여기 신호가 나왔죠. 요 신호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죠. 신호가 나왔을 때 매매를 진행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진행했다면 벌써 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니면 더 홀딩을 해서 뭐 더 큰 수익을 원한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홀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호들이 뜨면서 10일 내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10일 내를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요거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호와 10일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홀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신호에서 매수를 해서 결론적으로 10일 안에 신호가 계속해서 떠 있기 때문에 홀딩 했더니 결론적으로 또 더 큰 상승률 보였고요. 또 여기 신호 떴네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또 신호에서 사서 한번 보는 거예요. 진행해 봅니다. 그러면 10일이 지난 시기 이걸로 볼게요. 10일이 지난 시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서 10일이 지났는데 여기 있다. 손절이죠. 10일이 지났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10일이 지났어. 근데 여기를 회복을 못해. 그럼 손절. 이건 꽝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걸로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뭐, 이제, 월 중에, 자, 신호가 떴어요. 신호가 떴어요. 이제 매매할게요. 매매했어요. 바로 수익이네요. 바로 수익. 바로 수익. 요건 뭐 끝난 거예요. 수익 냈으니까 끝. 다른 거 볼게요. 요 상황을 볼게요, 그러면. 자, 주가가 돌파를 했는데 신호는 없어. 신호 없고, 신호 없고. 여기 신호 떴네요. 그럼 매매 진행한다. 가정을 하고, 신호가 떴어요. 진행해 볼게요. 매수했어요. 또 신호 떴으니까 또 매수하겠죠. 그래도 수익 났네요. 수익 났어. 자, 10일 유지하는지 보세요. 자, 매수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했으니까 11일 유지되는지 볼게요. 며칠이 지났나요, 지금? 10일이 지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9일째죠? 손절.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아이론보이님이 얘기했는데요. 이 9라는 숫자에 비밀이 있어요. 9라는 숫자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의 심리의 심리. 그냥 자연적인 현상. 9라는 숫자에 비밀이 있다. 그래서 예, 예전에는 20일 안에 신호만 보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10일 안에 보아야 됩니다. 10일 안에 결론나요. 사실 그냥 요거 같은 거 그냥 홀딩하면 돼요. 이렇게 뭐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개발된 게 인피니티예요. 또 수많은 또 연구 끝에 나온 게 인피니티예요. 저는 여기서 월수가 돌파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단점을 또 보완한 게 지금 인피니티란 말이에요. 인피니티 기준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극대화한 게 뭐다? 싹쓸이란 말이에요. 싹쓸이. 바로 얘기하시는데 싹쓸이란 말이에요. 싹쓸이 조건식. 뭐 월수가 돌파 플러스 외계인 조건 검색식이 바로 그런 조건 검색식이에요. 검색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일. 바로 사는 거예요. 검색식에 뜨자마자 바로 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다? 관심 종목의 편입. 언제? 저가로 진행될 때 매수해도 되고요. 이건 트레이딩. 근데 인피니티가 또 받쳐주고 있죠. 지금 인피니티가 받쳐주고 있다.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인피니티예요. 여기에 대한 단점을 여기서 보완했어요. 자, 대신 정보통신. 여기 트레이딩 그리고 인피니티가 저가로 올렸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10일이 지났는데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10일이 지났는데 결론이 안 났어. 이거 손절해야 돼. 확실한 손절로 보는 게 뭐냐면 인피니티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이게 신기하게도 9일만 지나면 또 이렇게 회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싹스리로 볼게요, 싹스리로. 이 싹스리가 인피니티와 콤비네이션을 이루면 끝난다. 오늘 대원 컴퍼니. 이건 뭐 바로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3대론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매물대라는 의미, 그 다음에 되돌림이라는 의미, 되돌림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회기라는 거. 어떤 회기를 했냐면, 이건 이제 뭐, 여기까지. 네. 너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VIP 방 거니까.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12시가 지났습니다. 자, 수식 구매 문의는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지금 CM 지표, CM 슬랭 지표가 굉장히 지금 인기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양음양 평균치에서 양이 우세하면 주황색 선, 음이 우세하면 초록색 선이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정배열을 이루고 구름에 올라오면 그냥 산다. 그냥 구름에 올라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가 좋으니까 10%에 자동 매매 걸어놓고 손절도 미리 걸어놓는다. 얼마에 걸어놓으면 되냐? 그냥 6,000원에 걸어놓으면 돼요. 여기다 6,000원에다가 구름 밑에 라운드 피겨. 구름 밑에 라운드 피겨에다가 6,000원 걸어놓고 10% 걸어놓으면 끝. 자, 이런 지표도 있다. 자,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2번. 자, 2번 누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누르시고 마무리하고요. 화면 속 숫자는 춤을 추지 빨간 불빛 초록 희망이지 분석 끝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굴리지 TV로 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빛나는 클릭 분석과 전략 전부가 히트 차트의 마법이 다 보여줘 오늘도 성공 투자 시작해줘 독한 검색식 스크린이 빛나 비밀 공식 다 여기다 만나 주식 만나법 방금 갤럭시 글리치로 가득한 이 판타지 구독과 좋아요 빛나는 클릭 분석과 전략 전부가 히트 차트의 마법이 다 보여줘 오늘도 성공 투자 시작해줘 기장도 춤추는 이 리듬 속에 성공 비결법에 내일을 새겨 모두 함께 노래하며 외쳐봐 투자는 놀이란 믿으면서 구독과 좋아요 빛나는 클릭 분석과 전략 전부가 히트 차트의 마법이 다 보여줘 오늘도 성공 투자 시작해줘 네, 수고하셨습니다.